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00m 앞 오수 방면 오른쪽 방향으로 진출하십시오. 네. 우리는 오늘도 장거리 여행 중인데 또 어디를 또 급히 가십니까? 오늘은 전라북도에 갑니다. 전라북도. 잠시 후 전라도. 오수 방향으로 고속도로 위치가 대구의 정반대 맞습니다. 전라북도에 저희가 그 현장도 볼 겸 계약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도에는 현장만 보러 가시는 겁니까? 현장 보고 이제 계약 조건이 이제 맞으면은 이제 계약도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인테리어 쪽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는 신축입니다. 신축. 신축. 네,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신축이면 이제 네. 그 맨 땅에 새로 땅을 다 짓고 새로 건물 짓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새로운 건축물을 이제 짓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업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뭔가 보람차고 힘들었을 때 이겨내는 느낌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서 건물 딱 지어진 모습을 볼 때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일단 소비자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그 건축물이 올라간다는 그 상상만 하지 이거를 그 결과를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용들을 알고 있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작품들이 나오고 대지 땅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생긴 주택들이 어울릴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모양만 봐도 대충 느낌을 압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가늠이 안 가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많이 이제 놀라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대단하시네요. 땅만 보고도 완성된 걸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땅 모양이 550m 좀 어떻게 보면은 막 재미있지 않은 이렇게 땅 모양일수록 오히려 더 결과물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예전에는 꼭 네모난 집 뭐 이런 것들 많이 지었는데 요즘에는 주택 대지의 모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도 되게 이제 이쁘고 실용성 있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땅이 평평하고 하면 건물 짓기도 편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달라졌나 보네요. 그렇죠. 요즘은 뭐 또 지형에 맞춰서 또 주택들도 많이 짓고, 예, 지형에 맞춰서도 주택을 많이 짓고, 자연 속에 주택도 많이 지어요. 어떤 데는 보면은 산에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는 그 형태의 그대로 모습의 이제 주택을 짓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데는 지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반지하 공간으로 이렇게 또 집을 짓는 경우들도 있고, 예,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도 대표님이 지금 이제 신축 건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점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었던 점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건축물 대지 자체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데는 뭐 400평짜리 대지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30평밖에 안 되는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건폐율을 만약 60%를 짓는다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저기 예전에 그 뭐 벽화마을이라고 그 대구 현풍이죠. 현풍 있는데 그 벽화마을이라고 있는 그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주택을 지었을 때는 오차 범위가 뭐 한 10cm도 초과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집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또 고객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넓은 공간을 원하셨고 근데 대지 자체는 너무나 작고 그리고 거기는 조금이라도 여유 공간이 없었고 땅 자체가 작다 보니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2층 주택을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형 자체가 경사가 또 많이 가팔랐고 레미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 신축 공사하면서 반대로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보람찼던 순간은 또 없습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힘들게 집을 지은 주택들이 사실상 좀 보람이 많이 갖는 건 사실이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작업자들이
정말 처음에 왔었을 때는 과연 이런 공간에서 이런 대지에서 주택이 지어질 수 있을지 이런 걱정과 고심을 많이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좋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야, 예. 작업자들이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말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작업자들은 저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네. 조금 더 이제 혀 대표 다음에는 조금 더 편리하고 좀 대지 넓은 데서 좀 이렇게 좀 짓도록 해달라. 자기도 좀 편하게 자금 여건 좋은 데 짓고 싶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소비자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땅값도 자꾸 비싸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협소주택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방에 사고 다발 지점이 그런 협소주택은 이제 대표님 판단하고 기능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평당 단가도 더 비싸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공간이 넓고 내가 건축을 짓고자 하는 평수가 커버리면은 뭐 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데드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나와도 좀 유도리 있게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작은 공간일수록 그런 뭐 진짜 한 10cm의 공간도 아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를 짜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거진 없어야 됩니다. 야, 진짜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네네. 진짜 수학적인 그 계산이 많다 보니까 잘못 설계하고 잘못 짓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도면 작업 들어가면 전방에 제일 힘든 게 이제 데드 스페이스나 음, 이 동선에 걸리면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남게 됐는데 네. 솔직히 그런 공간을 푸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야 그런 공간 푼 건 대표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이나 뭐 일반적인 우리가 그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성들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 동선으로 이제 짜주는 게 유리하고요. 네네. 외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 마감재라든지 외부에 있는 동선들은 주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네네. 이렇게 남성들을 이렇게 위한 동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주방이라든지 내부 동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랑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서 내부의 공간을 최대한 작업 동선을 줄이면서 피로도를 줄여주는 저희가 동선을 많이 짜드리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동선을 짜죠. 야 그럼 다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대표님. 그렇죠. 그래 해야지 서로 또 이제 오차가 생기지 않고 재밌게 주택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잠시 후 이게 전원주택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왼쪽 방향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보통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방향입니다. 힘들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갑니다. 대표님은 전원주택에 살아본 적 없습니까? 저도 한 8년 정도 살아봤죠. 8년이나 살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왼쪽 방향 공감을 하고.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주택을 또 설계하게 되는 거고요. 아파트하고 장단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랑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보통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공기죠, 공기. 이제 전원 생활하면 주로 이렇게 좀 그 조망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그 주택을 짓는데 보통 독립형이 많죠. 다 같은 뭐,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웃도 있고 많이 이제 모여 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집이 있고 주변에는 이렇게 뭐 넓은 그 뭐 벌판들이 있을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산으로 조경이 뭐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조금 이제 오픈돼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유스럽다 이렇게.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저는 전원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 지금 아파트 생활하면은 사실상 이제 1인 1주차 뭐 이런 게 또 정해져 있고 뭐 한 주거에서 주차 2대 이상을 또 못 대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자꾸 이제 시선이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면은 뭐 복장이라든지 뭐 이런 행동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원 생활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오픈돼 있어서 좀 자유스러운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불편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주변의 상권이죠, 상권. 뭐 병원이라든지 뭐
마트, 뭐 대형 마트.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면은 뭐 쿠팡이나 이런 데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오잖아요. 웬만하면 다루 만에. 예, 그래서 음식 이런 것들도 쉽게 하기 때문에 전원생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원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벌레, 벌레. 이런 것들. 그게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뭐 아파트에서 진짜 벌레 한 번 안 보고 살았던 분들이 전원생활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뭐. 벌레가 확실히 많이 예, 나죠. 벌레, 뭐 모기는 모르겠어요. 모기는 그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공기가 좋고 그만큼 좀 쾌적하면은 모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방충망이 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뭐 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제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손을 많이 봐야 돼요. 아파트는 실외를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전원주택은 실내에서의 공간은 행복하지만 바깥에서는 사계절 내내 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청소도 해야 되고, 예, 건물도 또 청소해줘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 대신에 공기는 뭐 말할 게 없죠. 정말 예, 깨끗하고 좋고. 예. 그럼 벌레랑 관리만 잘하면 살기에는 너무. 제가 봤었을 때 부지런하면은 예,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타운하우스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이런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마트들도 또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편하고, 그리고 또 거기가 경기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거리가 또 가까운 데가 많습니다. 예, 뭐 3km에서 5km 안에 병원들이 또 주변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거, 젊은 부부들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아직까지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고, 네네. 40대, 50대 이 정도 되면은 그 이상으로 되면은 전원생활을 많이 찾고, 근데 요즘 트렌드가 또 젊은 사람들도 도시형 그 전원생활을 많이 하고 싶어서 또 그런 쪽으로도 예, 많이 주택을 짓고 삽니다. 로망이지 않습니까? 예. 산 보이고 바다 보이고 이런 네. 곳에 집 지어가지고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살면. 맞아요.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고, 저도 생활해 보니까 지금 아파트 생활하면서도 항상 저는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하면은 무조건 저는 생활을 할 거라고. 아이들도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아파트에 처음에 이사 갔을 때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얘기하니까 조용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시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왜 우리 집인데 왜 뛰어다니지 못하냐고 이 얘기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프죠.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그렇죠.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밑에서 엄청 난리가 난 거죠. 시끄럽다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또 엄청 그 문제가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소음 문제가. 참 뭐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되는데 저 때만 했어도 어렸을 때는 정말 많이 뛰어놀고 그랬거든요. 흙이랑 놀고, 그렇죠. 메뚜기 잡고 뭐 개구리 잡고 이랬는데, 지금은 실습 같은 거 애들 하면은 진짜 개구리를 보고 신기한 애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 메뚜기 이런 거 보고 진짜 신기하게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흔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참 그런 거 보니까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전원주택도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꼭 살고 싶긴 하던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게, 프라이빗 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1층에 창문이 있으면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걸리지 않나. 아니요, 그것도 괜찮은 게 요즘에는 이제 유리 자체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리가 있거든요. 내부에서는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블라인드하고 커튼을 또 이제 많이 치고 하니까 그걸로도 프라이버시를 또 차단할 수가 있고요. 괜찮네요. 그냥 뭐 인식인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뭐 약간 1층에 있다. 1층에 있고 외부에 바로 도로가 있고 이러면은 이제 남들이 보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을 자꾸 가지다 보니까 하는 건데, 막상 집에 안에 들어가면은 아파트랑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진짜 좋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저 다 살고 싶은데 그 부분이 제일 걸리긴 했었거든요. 오히려 뭐 저 아파트보다 더 프라이버시가 더 이제 보호받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동 바로 맞은편에 동들이 있으면은 거기 만약에 커튼을 안 치거나 저녁에 불빛이 켜져 있잖아요. 다 노출됩니다. 실루엣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맞네, 그러네요. 오히려 아파트가 더 프라이버시 않네.
여기는 이제 뭐 차라리 앞에가 먹고 하면은 안 보이고 하니까 네. 괜찮죠. 아, 전형의 산짐승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짐승. 예, 사실상 얘네들 뭐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아, 얘네들도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 함부로 잘 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경우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내려오는 경우들. 예. 근데 뭐 그런 것들도 뭐 저는 생활하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 생각은 좀 하고 있어야죠. 대표님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죠. 저는 예, 산에 가면은 차 타고 가면은 멧돼지가 이렇게 새끼들 이렇게 한 6마리들 이렇게 끌고 횡단보도 건너고 그래요. 착하네. 예. 횡단보도 건너고. 예. 모델횡단하지 않네. 진짜 귀여워요. 그런 것들 보면은. 고라니도 차로 몇 번 박은 적도 있었고. 본 적이 아니고 박은 적이. 제가 받고 싶어서 박은 게 아니고 걔네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네네네. 막 이제 도로를 막 넘어가려고 가거든요. 근데 차가 우리가 국도 같은 데 달리면 80km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녁에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그것도 피하려고 하면 사고 나거든요. 아, 그건 또 밀고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밀고. 그죠, 옆차 박아가지고 그렇죠. 역중해가지고 차 박는 것보다는 큰일 나죠. 사람 다치는 건 없는데 고라니가 마음이 아프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 고라나. 아, 그리고 지금 또 전라도 가고 있으니까 전라도 하면 약간 또 음식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잘한다. 확실히 맛은 있어요. 저희는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이런저런 음식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확실히 좀 이게 그 나뉘어진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제가 먹었던 음식들은 확실히 뭐 체인점의 개념들이 많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색깔들이 있어요. 예. 근데 뭐 경상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예, 맵고 짜운 것들이 많고 음식들이. 예. 근데 전라도는 그 정말 맛집들 찾아가 보면은 뭐 체인점 아니고 진짜 그 집이 뭐 대대로 예, 특색 있게 그 뭐 몇백 년 뭐 전통의 뭐 이런 맛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전라도에 아는 친구 있는데 전라도에서 음식 먹으니까 확실히 그냥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맛 자체가. 맞아요, 확실히. 프랜차이즈도 아닌데도 음식들이 맛있고 다양하면서. 그리고 밑반찬이 되게 많죠. 네네, 맞아. 밑반찬이 좀 많고 그리고 좀 입증돼 있고 그 다음에 좀 맛이 약간 싱거울 것 같으면서도 하여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전라도에 전 처음 음식 먹어봤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그 순대를 있지 않습니까?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순대. 저는 보통 보자 신기하다. 부산이 그 된장 찍어 먹고 서울은 소금, 뭐 대구 경기도 이런 데는 소금. 새우 초장에도 찍어 먹구나. 초장에 찍어 먹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 분들은 이제 초장에 많이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근데 엄청 맛있다고 그러던데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네, 오늘 뭐로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봅시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비가 와서 다행이고. 지금 또 저희 나중에 오후에 비 왔으면 또 차도 떨어지고. 오늘 그래도 약속 시간을 조금 그래도 좀 빡빡했는데 그래도 잘 도착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대표님과 일하면서 느꼈던 게 항상 차를 타고 있네요. 미팅을 하루에 몇 개나 잡은 거죠? 차 저는 현장 아니면은 차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무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어서 진짜. 아니면은 이제 이 미팅을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이제 서류 정리 한번 하고 밤에. 주로 손님 오늘도 그 마치고 저녁에 또 손님 미팅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글램핑 이제 개발하는 것 때문에 펜션 글램핑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미팅을 또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해야 할 게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아침 5시 또 있고 저녁에 또 있고. 오늘 미팅 3개 했죠. 3개. 이게 참 뭐 일을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예전에는 현장에서 몸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만나서 미팅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바쁘다는 거겠죠.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계약이 다 돼야 바쁜 건데 일단 열심히 만나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야, 그래도 이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고 막 힘들다는데도 대표님 그래도 지금 이렇게 미팅도 하고 일정이 잡혀 있고. 그렇죠. 코로나라 해서 뭐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라도 또 찾고 또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돈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는 참 어떻게 뭐 누구 탓을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스포츠 사업하고 있지만은 이게 스포츠는 또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문 이상 못 예, 먹었습니다. 네네. 또 어떻게 또 알아서 잘 피해 다녀야죠 뭐. 아, 조심해야죠. 자 이제 궁금한 거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곧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으니까 오늘 영상을 또 여기까지 찍고 또 갈 때 심심하면 또 한 개 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